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전쟁에 긴급 개입했지만 이들의 불화를 진화하지는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측은 성명을 내고 감산 합의를 거부한 쪽은 러시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 등은 사우디의 제안으로 소집된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가 6일에서 8일 또는 9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미국이 치명적이고 참혹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코로나19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간이 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6일인 오늘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 방송에서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주에 열리는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수혜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0.4% 정도의 상승세를 타면서 1,70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시장은 1,720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강했습니다. 이 주간 기준으로 거의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57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는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기본적으로 2% 넘는 낙폭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실업률도 폭등을 했고요. 또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번 주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함께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번 주부터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실적에 따른 시장 영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패닉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안정되는 모양새였습니다. 함께 지난주 시장 짚고 이번 주에 나올 이슈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과 더불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속에 언택트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 뜨겁습니다.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그래도 좀 안정 국면에 들어서는 모양새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 정도 상승하면서 1,700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했고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거의 10% 가깝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여전히 불안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지난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소폭, 그러니까 조금 좀 차별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 0.45%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0%에 육박하는 주간 기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 이 가장 큰 배경. 앞서서도 최 앵커 말씀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대다수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치료제 개발 뉴스 플로우에 따른 영향,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바이오 주식들의 어떤 그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훨씬 월등히 돋보이는 그런 한 주 보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 한 2% 내외의 하락 보였습니다. 가장 큰 배경, 뭐니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다소간 좀 둔화의 양상, 진정의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기하학적인 어떤 그 증가수를 계속 보이면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확진자 수 미국 내에서만 33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여지게 되면서 미국 시장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그 우려감에 대한 근원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자체, 그 자체의 확산 자체가 잡히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장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부분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주식시장 큰 폭의 상승, 반등 나타나지는 못하고 다소간의 좀 소강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좀 우리가 지난 한 주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 세 가지를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변동성, 이 부분이 다소간 조금 좀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쪽으로 시장 좀 본질이 좀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심 부분에는 미국의 확산 그리고 일본의 확산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편에서는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주요 정부들의 노력 그리고 경기를 최대한 방어 내지는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한켠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 한은 역시 양적 완화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의 안정대책이 구체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는 증시안정기금이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장 내 개입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도 다들 접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위축 부분 되는 것들이 이제 수치로 본격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경기 위축, 경제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만에 하나 우리가 예상해 왔었던 그런 어떤 그 전망치, 이 부분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부분, 과거와 같은 3, 4주 전과 같은 패닉 상황은 아니겠지만 일단 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대표적인 것이 어찌 보면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지표의 위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2주 전 28만 명 수준의 신규 실업자 청구자 수가 지난주에는 그 330만 명으로 늘었죠. 지난주에는 330만 명 늘었죠. 그리고 이제 650만 명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마치고 난 이후 미국 시장의 금요일 시장 전개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영되어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다라는 점. 우리가 꼭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일단 최악의 패닉 국면은 분명히 넘어섰다. 그러면서 시장 다소간의 좀 V자 반등 양상, 소폭의 V자 반등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지지난주 후반 정도부터 이제 금융 안정화 대책들이 속속 나오게 되고 그 발표되는 금융 안정화 대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발표가 되면서 시장 좀 안정화 국면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과 정책에 대한 안도감,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서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서로 간에 맞서고 있는,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다소간의 소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정말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사실상 앞으로의 1, 2주가 최대한 고통스러운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부활절 연휴, 이번 주 말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연휴 직후 다음 주 후반 정도까지 이러한 코로나19의 어떤 그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멈춰지지, 둔화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정말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코로나 장기화로 접어들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은 우리 시장 내에 제2의 어떤 공포 내지는 불안감으로 찾아올 그럴 가능성, 제2의 변동성 국면으로 접어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된다라면 주요국 정부들은 이때까지 이야기했었던 것 이상의 경기 부양책 또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이 지속되고 장기화된다라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과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는 안도감이 계속 맞서는 상황들이 앞으로 향후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 속이 그런 그 장기화가 계속된다라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시장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언젠가 코로나19는 분명히 잡힌다. 근데 그 잡히는 기간이 과연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보다 길어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단기간 조기 수습이 될 것이냐,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시나리오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두 가지가 좀 생기게 되죠. 이제 그 고용과 관련된 대규모 실업 대란이라는 그런 우려감 부분 한 가지. 그리고 1분기 기업 실적이 시작된다는 것 한 가지. 이 중에서 특히나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덮쳐왔던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어떤 그 안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상승폭을 제한을 하고 오히려 다소간의 하락 기조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경제 지표의 위축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실업과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지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유로존도 마찬가지. 어떤 고용을 증대시키면서 경기를 계속 부양하려는 경제 정책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상당 부분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주간 기준으로는 한 2% 내외 하락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가 1.7%, S&P 500이 1.5%, 나스닥이 1.5%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규모 실업 대란이 실질적으로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 3월달 실업률이 4.4%였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셧다운이 시작된, 셧다운이 본격화되어진 4월 이후 4월 달의 실업률은 정말로 어떻게 되게 될 것이냐. 각종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게 되고 재택근무령이 내려지게 되었지만 서비스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셧다운 명령은 없었습니다. 셧다운 명령이 본격화된 4월. 이렇게 되면서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실직, 이로 인한 신규 실업 청구자 건수의 증가, 28만 명 수준에서 330만 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이 부분은 650만 명 수준으로 높아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3월달 실업률을 일시적으로는 일단 4.4%를 만들어냈고 실질적인 셧다운이 시작되어지는 4월달 실업률은 무려 10%에 육박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서 그 전망치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2주간 330만 명과 650만 명 합쳐보게 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되겠습니다. 98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28만 명을 합치게 되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0만 명의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이 신청되었다. 그러면 새롭게 실직자가 1000만 명이 생겼다라는 얘기고 미국의 전체적인 3억 5천만 명의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과거 지난 2월 달 실업률이 3.5% 수준이었죠. 그걸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약 500만 명 수준의 실업자가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완전 고용 상태다. 근데 추가 신규 실업자가 1천만 명이 더해진다라면 1,50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이 되어진 그런 모습일 것이고 이 부분은 1억 5천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4월 달 실업률은 10%에 육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간단한 계산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실질적으로 미 연준, 페드죠. 연준에서의 전망치 실업률이 최대 32%로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폭등할 그럴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여기에는 최대 실업자 수가 무려 4,700만 명.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니까요. 여기에 거의 3분의 1의
육박하는 그런 실업자 수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의 셧다운, 모든 상업 활동이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 필수재 소비와 관련되지 않은 상업 서비스는 모든 것이 다 봉쇄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직자 수, 실업률의 증가세는 너무나 폭증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은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방역이랄지 저지랄지 확산을 방어하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동참, 내지는 국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일단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치료제라는 부분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장 내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지금 현재 이런 실업률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지금 현재 100명 안팎으로 상당 부분 지금 그러면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매일, 거의 매일 저녁에 하고 있는 그런 기자회견, 태스크포스 그 기자회견에 우리는 계속해서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시간, 뉴욕의 시간으로 거의 매일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이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간으로는 매일 아침 9시경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 정도 정말 최악의 상황 나타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급반등 상황은 앞으로 최소한 이번 주 안에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쪽에 좀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면서 이번 주 역시 상당 부분 소강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에 하나 각종 경제 지표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 실적의 발표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상당 부분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 내 변동성 재부각 가능성 꼭 좀 우리가 생각해 놓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관심 이슈 역시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코로나19의 방향성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안정화, 공조 상황, 이 부분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을 상당 부분, 하나는 시장을 누르고 있는, 하나는 시장을 받쳐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두 가지가 진행되는 속에서 시장 경제 위축에 대한 수치화 진행 과정에 계속 포커스를 맞게 될 것이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그 변화 양상, 소비 절벽이랄지 아니면 생산 절벽이랄지 이 부분,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네 번째, 결국에는 국제 유가의 방향성에 시장은 분명히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지난주 30%가 넘는 국제 유가의 반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트윗이 상당 부분 기여를 했고,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어떤 그 합의 가능성, 합의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 30% 내외 급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어느덧 WTI 기준으로 29달러, 거의 30달러에 육박하는 국제 유가의 시세를 만들어냈었고, 이번 주 4월 9일 전후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어떤 그 회동 내지는 회견 가능성,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우디와 러시아, 오펙 플러스에서의 감산 합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산을 하게 된다라면 미국의 감산이 동참되지 않는다라면 미국의 감산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감산 합의 가능성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다라는 점. 왜냐하면 다들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오펙 플러스들의 감산 합의 이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자는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이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오펙 플러스에 가입이 되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근데 노르웨이는 오펙 플러스가 합의를 하게 된다, 감산 합의를 하게 된다라면 그들도 감산에 동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캐나다와 미국은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금 남겨져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실제로 사우디와 러시아는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최대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감산 합의 동참이 있어야지만 그들 역시 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4월 9일을 전후한 오펙 플러스 회의, 여기에 미국의 개입 시사 부분, 이런 부분들 시장 내에 상당 부분 유가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고용지표 상당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지금 대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9일 목요일에는 한은의 금통위 대기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어떤 변화, 지금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정도의 금통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서 금요일은 미국 부활절에 따른 휴장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좀 참고해 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짚고 왔는데요. 지난주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이에 따른 또 경제 부양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정책에 대한 안도감. 근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라면 또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 변동성을 또 줄이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또 더 강력한 경제 정책을 내세우면서 시장을 안도시키기 위한 노력 또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 이런 국면들이 장기화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점. 이런 속에서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또 다른 패닉, 제2의 패닉은 사실상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불안과 안도, 반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시장은 전반적인 어떤 그 박스권 양상을 보여줄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최소한 1, 2주 이상은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장기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이동 금지와 셧다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이 되어지고 여기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특히나 실업자 수의 폭증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계속 누르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 2주 전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 있기에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더 추가적인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아마도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의 핵심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표현하면 확진자 수가 증가될 것이냐, 아니면 둔화될 것이냐, 그 자체의 상당 부분 지금 현재 혼조된 투자 심리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국은 강력한 그런 경기 부양책이 시장 내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의 작동 경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투자 심리의 작동 경로. 크게 한 4단계 정도.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3단계와 4단계 사이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키를 쥐고 있는 부분, 과연 장기화냐, 조기 수습이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장기화 시나리오와 조기 수습 시나리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에 따른 시나리오, 장기화 진행 시나리오가 된다라면 결국은 변동성이 재부각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근데 조기 수습 쪽으로 간다라면 V반등이, 추가적인 V반등. 일단 V반등을 보이다가, 바닥에서 V반등을 보이다가 소강 국면을 보이다가 또 다른 반등이 나타나는, 지금 현재는 2단계라고, 그러니까 V자를 보이다가 소강 국면을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V냐, 아니면 다시금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상황일 것이냐. 지금 이 변곡점 선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쪽으로 꾸려가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습니다. 선별적인, 상당히 그 종목 선택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선택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투자 전략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데, 일단 내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어떤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 주가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요, 상당 부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소간에 지금 V반등,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는데 V반등을 좀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소강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재차 하락 기조를 보이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자체가 더 확산세가 진행이 강력하게,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다소한 둔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V자 반등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고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위축 양상이 실질적인 시장의 전망치보다 늘어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줄어들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바로 기업들의 실적.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게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금 하락하는.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아닌 선별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선별적으로 오히려 개선되어지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반등, 기회를 모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그 키, 상당히 시금석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내일 아침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최대 감신사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과연 그들의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달성을 하게 될 것이냐, 못하게 될 것이냐.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6조 원을 달성을 못하게 된다라면 그 달성 못하게 되는 것이 최소한 5.6조 원은 넘어서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5.6조 원도 못 미치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시키게 될 것이냐. 결국은 두 가지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6조 원, 그리고 최악의 경우 5.6조 원. 만약에 5.6조 원도 안 된다라면 그동안 반도체 업종의 상당 부분 기대를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실망 매물이 나올 그럴 가능성.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커버링 매입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간 이연될, 지연될, 연기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42,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47,000원까지 조금은 좀 반등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다시금 45,000원 밑으로 하락할지 안 할지의 여부, 내일 잠정 실적. 근데 지금 시장 내 컨센서스는 일단 한 6조 3천억 원 정도, 최소한 6조 원은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그럼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떨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1개사 기준입니다. FN 가이드 141개사 기준인데요. 전년 그 16.8조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가 한 20조 원 정도 됐으니까요. 17% 정도 하락. 근데 여기서 실적이 악화되어지는 그런 회사군들, 실적이 개선되어지는 회사군들, 이 부분들이 물론 이게 실적의 개선이 지난 1분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큰 상황. 그렇다라면 최소한 이 지난 1분기가 어떤 그 선방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면 그렇다라면 그래도 주가의 일정 부분 방어 상황은 나타나지 않겠느냐 기대해 볼 만한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삼성전자랄지 현대차랄지 삼성물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들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실적 개선 전망 회사들, 그리고 실적 악화되어지는 그런 회사들, 그 화면을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잘 챙겨 보시면서 기업들의 어떤 저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업종별 희비 교차 부분 생각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속에 언택트 관련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한창이잖아요. 이 이후에도 아무래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의 어떤 그 트렌드의 변화 부분. 뭐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었죠. 사실은 대면 컨택 비즈니스보다는 그 비대면, 언컨택 비즈니스 쪽에 대한 활성화. 소위 말해 그것들이 어떤 그 상거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상당 부분 알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실질적인 오프라인 상거래, 오프라인 구매, 이런 쪽도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 구매의 어떤 그 구매 금액의 증가 속도 상당 부분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지금 생활 트렌드의 변화, 여기에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 불을 붙인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죠. 지금 현재 선별적인 시장 내에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무조건 버리기만 하는 그런 금융시장의 상황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지만 새롭게 담을 것은 담고 있는 그런 선별적인 매수 전략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을 사야 되겠느냐. 실생활의 변화 부분에서 그 힌트를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인데 국경 봉쇄랄지 이동 제한이랄지 리모트 근무랄지 아니면 사이버 강의랄지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의 활성화랄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최대의 수혜를 얻고 있는 산업 바로 클라우드 서버 기반 산업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기업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AWS라는 그 두 회사가 지금 현재 양대 산목으로 클라우드 서버 글로벌 클라우드 서버 산업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 실질적으로 특히 M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의 어떤 그 확산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MS의 클라우드 접속 사용량이 무려 800%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스카이프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화상회의 스카이프 사용량 역시 7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주가 그래프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최근 반도체 가격의 변화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연속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었다라는 점 클라우드 서버 반도체의 증가, 수요의 증가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반도체와 인터넷 장비에 대한 관심 늘어나게 되고요. 넷플릭스,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가 계속 증가, 확산세에 놓여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들 대다수 1학기 강의 모든 것을 다 사이버 원격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지는 대학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역시 사이버 강의 쪽으로 대체하려는 계약을 연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물론 외국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과 생각을 해본다면 클라우드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5G, 그리고 통신 장비. 우리 실생활의 변화 너무도 손쉽게 읽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소강 국면이 진행되는 속에서 급반등의 가능성과 급 하락의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급반등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급격한 어떤 미국의 확진자 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빌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1, 2주는 상당히 부활절 기간 최소한 부활절 기간까지의 급반등은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또 급하락이 나타나겠느냐.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 등과 관련된 어떤 그 경제 지표의 위축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시장의 전망치를 벗어나게 된다라면 급격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급하락, 급변동.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하지만 소강 국면 속에서 다소간의 변동성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나타날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무엇이 있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경제 위축과 관련된 부분, 실업 대란이랄지 1분기 실적 발표랄지 그리고 거꾸로 긍정적인 뉴스 만에 하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그 뉴스 플로우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급반등이 나타날 그럴 상황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우리가 관찰 내지는 계속되는 어떤 그 뉴스 플로우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지만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 결국은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어떤 그 금융주들의 변화, 그리고 반도체랄지 5G랄지 통신 장비랄지 자동차 업종에서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실생활의 변화와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분명히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큰 그림 속에서 정말 장기적으로요. 시장의 변화 부분, 자본시장의 변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 가지입니다. 잠정된, 이연된 수요들의 어떤 그 폭발 가능성, 폭발 수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 놔야 될 것 같고, 정부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빅 거버먼트. 하지만 그러면 정부의 소비가 어떤 쪽으로, 정부의 지출이 어떤 방향으로 많이 이어지게 되면서 그에 대한 수혜 업종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 마지막 세 번째는 제로금리가 장기화가 됩니다. 제로금리의 장기화,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점. 일단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는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잘라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 상황들 속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플로우에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